3월 2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절차적인 것만 남았어요. 양측이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너무 갑자기 끝나버리니까 조금 뭔가 진짜야? 진짜 끝난 거 맞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2020년 12월 20일부터 와 정말 지리했죠. 그 긴 과정들 잘 견뎌내셨고, 다행히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리플이 엄청난 폭등을 해주면서 그 긴 시간을 견뎌내신 XRP 홀더분들에게 굉장히 큰 리워드를 또 안겼던 그런 시간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 소송이 진짜 끝났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이슈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금 던져져서 약간 조금 이게 뭐지 얼떨떨 이런 분위기도 글로벌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리플이 SEC를 상대로 제기한 교차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SEC가 항소를 취하한 데 이어서 리플도 이 교차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의 CEO로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법원이 리플에 부과한 1억 2,500만 달러 과징금 가운데 5천만 달러는 SEC에 보관하고 잔액은 리플에 반환될 예정이다.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SEC가 법원에다가 요구했던 리플에 대한 벌금 규모가 20억 달러였죠. 그런데 법원이 1억 2,500만 달러로 부과를 했는데 그마저도 60%가 또 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끔 지금 SEC 리더십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정리가 된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SEC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 고객의 95%가 미국 밖의 지역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소송 취하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됐고, 이제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트럼프 취임 전과 비교해서 우리는 현재 상당히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리플의 미국 내 확장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벌어질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시장 개척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또 안기고 있습니다. 엘레너 호텔렛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플은 SEC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원래 벌금 1억 2,500만 달러 가운데 5천만 달러만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SEC는 토레스 판사에게 벌금과 함께 리플에 부과한 법 준수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SEC 표결과 법원에서 문서가 정리되면 리플 사건은 완전히 종료된다. 이제 절차적인 부분만 남아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리플이 벌금 5천만 달러로 쇼부 보고, 대신 SEC가 이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법 준수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약식 재판 판결을 통해서 나온 게 1차 기관 대상 판매 물량은 증권이고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비증권이다가 큰 틀이잖아요. 거기서 법원의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요청까지 하면서 리플로 하여금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도 XRP를 판매해서 사업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주는 요청을 SEC가 대신 해주는 걸로, 이렇게 조금 쇼부를 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제 앞으로 리플이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켜 갈지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4년 반에 걸친 길고도 길었던 소송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 임기 종료 하루 앞두고 SEC가 XRP는 증권에 해당한다 라고 소송을 내버렸죠. 정말 치사한 것들이었고, 그런 인물들 다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와 관계가 돼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었는데, 무려 4년 반.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견뎠나 싶기도 하고, 징글징글하기도 했고, 중간중간 또 우리에게 환희를 또 안겨주기도 했고,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XRP 시세의 폭등을 가져오면서
오르긴 사실 엄청 많이 올랐죠. 뭐 0.6달러 주변에 있던 게 지금 2.4달러대에 있으니까 조정을 받는데도 오르긴 또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그 긴 시간 우리가 마음고생했던 거에 대해서 나름의 또 보상을 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잠재적인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1심 법원이 판결을 한 게 이렇죠. 과거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는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과거 기관들에게 판매했던 XRP 물량은 불법 미등록 증권 판매로 인정이 됐고 그거에 대한 벌금 5천만 달러 지금 때린 거죠. 하지만 1심 판결이 앞으로 모든 기관 판매가 금지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향후 기관에 XRP를 판매하려면 미국 증권법상 등록 절차를 거쳐서 증권으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증권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특정 조건 아래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 전용 사모 방식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서 SEC가 법 준수 명령을 해제해 달라라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죠. 법원과 리플 그리고 SEC 3자가 이제 논의를 하게 될 거고 어떤 교통 정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확실한 거는 기관 대상으로 XRP가 장사를 잘 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판때기가 구축될 수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앞으로 기관을 상대로 XRP를 판매할 수 있지만 판매 방식을 증권법상 요구되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고 이제 이 톤을 어느 정도 빡세게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루즈하게 갈 것인가 요거를 이제 법원이랑 같이 얘기를 하겠죠. 리플 소송 종결은 리플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였지만 기관 대상 판매 조건은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기준이 만들어진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4년 반에 걸친 리플 소송이 남긴 나름의 어떤 교훈, 기준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뭔가 큰 이슈 하나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니까 일단 뭐 좋습니다. 일단 기분이 참 좋고 뭐 아직은 시세 2차 펌핑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진 않고 있는데 그건 또 뭐 우리가 앞선 파트 1에서 정리를 했던 것처럼 또 시장의 시간이라는 게 있고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겸허해야 되기 때문에 왜 안 올라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자세는 아닌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미 또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시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바라보면 어떨까 싶고 전체적으로 이런 펀더멘털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 부여가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런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 어쨌든 2.4달러에서 2.5달러로 올라서려는 그런 흐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소송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도장 찍히는 것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2차 펌핑에 대한 기대감도 뭐 어느 정도 스멀스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1년 동안 지금 283%가 올랐어요. 0.6달러대에 자리하고 있는 게 3.3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2.4달러대에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예쁜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미 오랫동안 XRP를 홀딩하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여기나 여기쯤에서 수익화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수익화를 안 하셨더라도 여기 있던 게 지금 여기로 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엄청 높으실 거고 1년 동안 300% 가까운 반등세가 나왔고 그 1년도 사실은 명확히 말하면 지금 11월부터잖아요. 그래서 지금 XRP 시세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건 사실 약간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잠재적인 또 긍정적인 호재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다지기를 보이다가 의미 있는 반등세로 이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지금 다지기 어느 방향이 나올지 아직 세팅이 안 됐잖아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소송 종료 이슈가 펌핑 재료로 아직까지는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충분히 긍정적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크 디펜더 주간 차트에서 지금 W 패턴이죠. 더블 바텀 찍었기 때문에 지금 갈 거야. 4달러를 향한 여정을 향해 나아갈 것이고 그 다음은 5.8달러가 될 거야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 통해서 보면 지금 되게 차트 예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은 느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다? 굉장히 순조로워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반등의 어떤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이제 기다림을 또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SEC 비공개 회의가 3월 27일로 예정되어 있고 3월 27일에 폴 애킨슨 신임위원장 청문회가 또 예정되어 있고 이날 공식 종료에 대한 어떤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요때가 또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법원이랑 쇼부 잘 보고 3자 교통정리 잘 해서 그게 발표되는 순간 뭔가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XRP 현물 ETF 또 리플 IPO 이런 엄청 큰 이슈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리플은 그냥 좀 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분 좋고, 지금 흐름을 보나 이슈적인 상황을 보나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들 많이 있고, 그래서 리플 홀더분들 특히 오랫동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저는 중간중간 지금 익절도 하고 있고 조금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에서는 추가로 또 매수도 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끌고 가시는 것도 방법인데, 시장의 어떤 지금 불확실성도 있고 하니까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되는 것들도 있지만 위험자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강세 시장이 어쨌든 이 초기 시점에 지금 스타트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나름의 기준에 맞춰서 분할로 익절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추가 매수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가 세팅한 게 나에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세팅하기가 어려운 거지, 일단 세팅이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에이스 침대 느낌이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장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 이번에 리플 흐름 11월부터 펼쳐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폴리마켓 XRP 현물 ETF 승인 확률, 오늘 오전 상황 보니까 85% 베팅이 가장 우세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송 악재 해소, 낙관론 확산 이런 점들이 또 긍정적으로 시세에 어떤 자극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겟의 라이언 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XRP가 2.59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큰 움직임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하방 목표는 2달러에서 2.17달러, 상방 목표는 2.65달러에서 3달러 가능성이 있다. 결제 채택 확대에 따라서 리플이 성공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4.2달러에서 10달러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단기 분기점은 2.5달러가 될 것이다. 2.5달러 돌파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송 종료 그리고 ETF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5.89달러 범위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다만 중립상태 RSI, 약세상태 MACD는 다지기 가능성을 시사한다. 조금 더 다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앤드류 그리피스라는 분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코인들이 지금 최근에 급격한 펌프와 덤프 패턴을 경험하고 있지만 XRP는 더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모니터링 지점은 2달러와 5달러. 다시 말해서 이제 2달러 지지 잘 받아주면 5달러까지 순항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잘 순항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XRP에 대한 엄청난 강세론을 견지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XRP 100달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하시잖아요. 글로벌 분석가들 중에서도 일단 2030년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5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런 큰 숫자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00만 달러가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총이 20조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XRP가 지금과 비슷한 이 4.5%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할 경우에 이런 단순 비율로 따져봤을 때 가격은 한 25달러 전후 형성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술적인 그냥 단순 계산에 따른 거죠. 이 점유율이 엄청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잖아요. 기대하기에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4.5% 현재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로 가게 될 경우에 XRP는 25달러 정도 계산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XRP가 만약에 이제 100달러에 도달하게 된다라면 이제 5조 달러 넘는 이 시가총액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숫자죠. 5조 달러라는 거는 상당히 큰 그런 숫자. 굳이 비교를 하면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3조 달러가 안 되고 애플이 3.3조 달러 수준이니까 애플과 엔비디아를 합쳐 놔야지 가능한 게 XRP 100달러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아주 많이 좋겠지만 그렇게 막 뭐 1년 안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100달러 돼 있고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꽤 큰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뭐 미래 어느 시점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거를 100달러를 단기 목표로 세워놓고 대응한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약간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달러 정도가 굉장히 큰 목표 가격인데 그것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앞서 뭐 라이언 리만 하더라도 뭐 10달러 2030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좀 아주 극강의 맥시멀리스트들은 100달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지금 자본시장의 사이즈 캐파가 이게 쉽지 않다. 뭐 이런 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각자의 어떤 목표 지점도 타겟 지점도 현실적으로 좀 세팅을 하시면은 뭐 더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 앞서 다크 디펜더가 요즘에 강하게 밀고 있는 뭐 5.8달러 발음도 안 되네. 5.8달러? 뭐 5달러 돌파하면 그때 조금 많이 정리를 할 거고, 뭐 10달러 목표 지점까지 잘 들고 갈 거고, 중간중간 또 뭐 한 3달러대 조정이 온다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매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각자 나름의 어떤 타겟 지점들 세팅을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막 휘둘려가지고 매수하거나 막 휘둘려서 막 매도하거나 이러면 막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가장 큰 악재가 지금 해소가 됐고 엄청난 의미 있는 의미 부여가 가능한 호재성 재료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5달러는커녕 막 4달러대에서 이번 사이클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10달러 돌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고점이 어디가 될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나름의 기준점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 종료라는 큰 이슈가 갑자기 아무렇지 않게 지금 덮쳐온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XRP 빠돌이 가운데 한 명이 스테프 아저씨는 2030년까지 지금 이게 얼마야? 8만 달러?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한 여기 어진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으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현실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또 모르죠. 갑자기 XRP 어떤 이런 확장성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수준 정도로 갑자기 엄청 커지거나, 정말 말 그대로 뭐가 있을까요? 스위프트가 XRP 기반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큰 거 있잖아요. 뭐 현실적으로 조금 떠올리기 어려운 그런 큰 이슈들, 그런 게 터지면 또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담백하게 바라봤을 때는 좀 현실적인 타겟 지점을 세팅해 놓고 이번 사이클 우리가 잘 또 대응하고, 또 비트코인의 흐름에서 아무리 XRP라고 해도
비트코인의 흐름에서 또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어떤 사이클 패턴 이런 것들도 잘 반영하고 그렇게 바라보면 의미 있는 투자 스탠스를 우리가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누구보다도 XRP 홀더분들 또 중장기 홀더분들 특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의미 있는 소식들 이렇게 크게 큰 소식들 전해졌고 이미 시세 폭등도 의미 있게 나와줬고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도 깔려있고 고생하신 것만큼 잘 이미 리워드 받으신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리워드가 보상으로 찾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원하겠습니다.